자, 이번 시간은 바로 이어서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미국 혁명. 자, 미국 혁명은 단순히 미국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보단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최근에 계속해서 평가원에서 약간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약간 뭐랄까 하나 건너 하나 뛰고 내는 정도로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12년도 수능에서 미국 혁명을 내고 13년도 수능이 안 나온 다음에 14년도 수능에서 프랑스 혁명을 내고 다시 또 15년도 수능에서 미국 혁명을 내고 16년도에서 안 나온 다음에 17년도에서 미국 혁명을 내는, 생각보다 프랑스 혁명이 되게 중요한데 프랑스 혁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가 미국 혁명을 좀 더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데 지금 사실 17년도 기준에서, 물론 너희는 수능을 보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수능이 미뤄져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는데, 나는 올해 수능에는 이렇게 지금 프랑스 혁명이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어쨌든 미국 혁명이건 프랑스 혁명이건 둘 다 수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혁명이야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혁명같이 간다는 거는 꼭 맞을 수 있는 문제여야 돼. 미국 혁명이나 이런 데서 점수가 나가면 세계사 등급 따기 어렵다. 자, 그러면 미국 혁명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였지, 얘들아? 그렇지,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미국은. 근데 우리 아메리카 배웠을 때, 그 식민지 상강무역 배웠을 때, 지금 아메리카 지역은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대농장을 경영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원주민들이 다 천연두 때문에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디서 사람을 데려왔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왔잖아, 흑형들을. 그런데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유럽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백인이 상층이고 흑형들이 하층인, 그런 이렇게 이중구조 체제가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배층이 상층, 그 백인들, 특히 영국에서 넘어간 이렇게 영국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 식민지였어. 즉 적당한 방임을 주었던 식민지란 말이야. 영국이 워낙에 잘 나갔던 나라기도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 세계 어디에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7년 전쟁에 참가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써버리게 된 거야. 너무나 많은 돈을. 여기 7년 전쟁. 이게 뭐였지? 동유럽 절대항쟁 했을 때 배웠지. 그렇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었잖아. 그래서 영국이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을 좀 다시 모아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방임을 하고 있던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좀 과하게 물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영국이 맨 처음에 미국을 상대로 무거운 세금을 물려.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중과세의 내용은 인지세와 차세야. 인지라는 건 도장을 찍을 때마다 사람이 살면서 도장하고 사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 걸 할 때마다 막 1,000원씩 내라, 뭐 3,000원씩 내라,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고, 차라는 건, 야, 영국이 차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 나라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티 한 잔,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티 한 잔, 그 다음에 11시쯤에 티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티 한 잔, 오후 3시 4시 사이에 또 티 한 잔, 저녁 먹고 나서 티 한 잔, 밥 자기 전에 티 한 잔, 뭐 이딴 식으로 호건을 차먹는 나라가 영국이야. 그런데 그 영국인들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인 미국도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차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치? 그렇잖아. 흡연자가 담배값 인상되는 거랑 비슷한 기분일 거 아니야. 응? 그치, 흡연자들아. 이해가 쏙쏙 되지, 아주.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역시 미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영국 애들은, 우리 영국 혁명에서 배웠지만, 영국 혁명의 주요 주제는 뭐였어? 세금을 낼 때 누구의 허락을, 세금을 거둘 때 누구 허락을 받으라는 거야. 의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게 영국 혁명 내내의 주제였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영국 애들은 미국에서 미국 애들의 허락을 받고 세금을 걷었어, 안 걷었어? 안 걷었잖아. 그래서 미국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표가 없는 곳에는 과세도 못한다, 이렇게 계획인 거야. 그치?
자, 워낙에 반발이 세게 나오니까 아 좋아, 인지세는 폐지해준다. 그런데 차세는 폐지 못하겠어 하고 차세만 남겼어. 차세만. 그랬더니 이 차세도 받아들이기 싫은 미국인들은 인디언, 미국의 원주민들로 분장을 한 다음에 보스턴에 가서 차가 가득 실려 있는 배에서 차를 다 집어다가 바다에 던졌단 말이야. 이게 바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야. 근데 이제 사고를 치고 나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1차 대륙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독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닥 없었어. 영국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영국은 의회나 내각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발전된 정치 상태이기도 했었고 워낙에 지금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식민지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최고 강대국 밑에 있는 뭐 나름대로 편한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왜 독립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어떠한 회의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이 대륙회의는 차세에 대한 투쟁만을 이야기하고 독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이 차세에 대한 투쟁을 위해서 뭐 이제 렉싱턴이나 이런 데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얘들아,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대 고대 하다못해 서성안이라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목표가 전북대면 전북대도 못 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 근데 독립이 목표가 아니라 단순히 차세에 대한 저항이 목표니까 뭐 이제 농사철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 농사 지어야 돼 막 이러면서 돌아가 버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지가 않는 거야. 계속 패하고. 그러는 와중에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쓰냐면 상식이라는 책을 씁니다. 영어로는 뭐죠? Common Sense가 되겠죠. 그치? 이 상식에서 토머스 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매춘을 일삼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판단할 자격이 없듯이 부패한 정치제도를 지지하는 선입견이 얽매이면 훌륭한 정치제도를 식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즉 아무리 영국이 훌륭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들 자기네들이 내내 혁명 때 주장했던 대표 없는 곳에 가세 못한, 즉 세금 거둘 때 의회 허락 거둬라,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이거를 지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독립을 해도 되는 당위성이 있다. 즉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껏 젖을 먹고 자랐으니 앞으로는 유아가 이제껏 젖을 먹고 자랐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나 우리는 독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한 책이란 말이야. 이 상식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팔리면서 그 다음에 열렸던 2차 대륙회의에서는 우리 독립하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제대로 된 목표가 생겨.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을 이 2차 대륙회의에서 한단 말이야. 얘들아, 미국 독립선언은 1차 대륙회의가 아니라 2차 대륙회의에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대륙군이라는 이름 하에 제대로 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당시 영국은 전 세계 나라들을 다 쥐어패고 다니던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농사나 짓던 농민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제대로 독립을 하겠다는 어떠한 일념이나 사기 같은 건 굉장히 높겠지만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영국한테 처맞았던 나라들이 다 미국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영국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누구? 프랑스. 영국한테 항해조를 처맞았던 누구? 네덜란드. 영국한테 무적함대 털렸던 누구?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면서 미국은 무기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외부에서 자금도 공급되기 때문에 바로 누구? 요크타운. 지금의 뉴욕에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영국을 완전히 항복시키게 돼.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수도인 프랑스의 파리에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파리 조약을 맺었어. 오케이. 자, 이게 어떠한 그 미국 독립혁명의 시간 순서별의 내용이고
이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결과와 영향이야. 결과와 영향. 자, 그럼 결과와 영향을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미국 혁명의 결과로는 재헌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만든 날이 뭐지? 재헌절이듯이 여기서도 재헌 회의, 헌법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이때 바로 연방 헌법을 만들게 돼. 연방 헌법을 만들고 민주공화정을 채택한다. 민주공화정. 그러면서 민주공화정을 채택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을 뽑지. 그게 누구야? 워싱턴이야. 워싱턴. 이 워싱턴은 워낙에 정치를 잘하고 심지어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최고 총사령관이잖아. 1대 2대 대통령으로서 워낙에 대통령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3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심지어 워싱턴을 왕으로 하자는 소리조차 있었어. 그때 워싱턴이 대통령을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을 때야말로 가치가 있다 라는 멋있는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예컨대 선생님은 분명히 박정희를 좋아하긴 하지만 박정희는 적당한 시대에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더 권력을 잡았으면 더 추해졌을 거란 말이야. 선동열 감독이 그랬잖아. 추해지기 전에 은퇴해야, 뭐 이런 말들을 했었잖아. 그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안 해. 박근혜도 마찬가지, 최순실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문화대갈 장군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정치도 잘했을 뿐더러 그 정치를 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워싱턴조차 대통령을 2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의 대통령을 모두 다 그냥 2번 정도만 최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어떤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누구 때 깨지냐면 2차 대전 때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을 하면서 깨져. 그래서 이 전쟁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위급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부터는 법으로 연임을 한 번만 가능하도록, 즉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정해놓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분리시키는 3권 분립을 행해. 이건 누가 얘기했던 거지? 계몽서상 때 배웠지. 몽테스키에가 했던 거고. 3권 분립이 뭔지 알지?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한다는 거. 또 세 번째, 연방정부를 만드는데 이 연방정부는 군사와 외교만 담당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법, 행정, 뭐 교육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주정부가 담당한단 말이야. 얘들아, 미국은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 그치? 아메리카에 있는 주 또는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 주별로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절대로 자치를 허용하면 안 되는 군사와 외교에 관해서는 총정부인, 그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부인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영향으로는 뭐가 있느냐? 우선 첫째, 지금까지 이 미국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건 영국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야. 근데 얘들아, 프랑스의 일반 민중들을 수탈하는 것은 영국이 미국 사람들을 수탈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어. 그런데 훨씬 심하지 않았던 미국민들조차 독립을 하는 걸 보면서 프랑스인들은 우리도 어떤 혁명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제 모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미국 독립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독립하는 걸 보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도 나도 독립을 할래. 그래서 즉 라틴 아메리카, 다시 말해 중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배울 거야. 프랑스 혁명은 조금 어렵고 복잡하니까 2 강의로 나눠서 찢을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